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은 굉장히 연금 부자가 많은 나라인데 똑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성공한 사람 또는 연금을 만족할 만큼 많이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연금 빈곤국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바로 제안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같은 연금 제도가 있고요. 그러나 제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고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에 어떤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문제가 있는 연금이고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 이 연령 수령할 수 있는 나이대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최소화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퇴직연금은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역시도 직장인들이라면 잘 운용을 하고 퇴직할 때 꼭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서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 음, 원리금 보장형이라고 생각하는 이 DB형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퇴직금을 운용을 하면서 그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만 내 노후 자본이 훨씬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연금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에서 부동산형이라고 제가 한번 명명을 해봤는데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지연금이 있을 텐데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연금이나 산지연금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해서 한번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개인연금이 보시면 3층 연금 제도 소득 보장 체계라고 해서 공적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맨 윗단이 개인연금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 뭔가 강제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내 노후의 자산의 크기가 연금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세제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연금의 절세 효과라 그래서 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과 이상인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연금 저축이든지 IRP라고 하는 개인 퇴직연금 이 부분을 600만 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또는 IRP만 납입한다면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매년 납부를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의 16.5% 또는 13.2%가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16.5%라고 하면은 148만 5천 원 정도를 매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런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가에서 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큰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은 꼭 누려야만 되고 16.5%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매년 148만 원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그거를 투자 상품 쪽으로 투자를 해 나가면 20년 후 또는 10년 후에는 가격이 지금은 148만 원이지만 이게 훨씬 더 큰 금액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연금과 IRP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둘 다 개인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가입할 수가 있는 상품이라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는 거고 IRP도 자영업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가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액 공제 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연금저축을 할 때는 600만 원, IRP는 9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연금과 IRP 합쳐서 총 9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는 다 똑같고요. 투자 대상과 투자 한도, 중도 인출 어려움 여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IRP는 퇴직연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위험자산, 뭐 예를 들면 주식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자산은 최대 70%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30%는 안전형 자산, 채권이나 뭐 예적금과 같은 형태로 가입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인출은 사실은 중도인출은 연금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연금저축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IRP는 법에 정해진 사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연금저축의 이 투자에 대한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금저축으로 활용을 하되 연금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은 채우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IRP로 운용을 하면은 세제 혜택은 그대로 받으면서 내가 연금에 들어간 연금 투자 상품에 들어간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수익률도 크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제안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은 진행을 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연금저축이나 IRP든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누려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 OECD 국가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1.7%고 우리나라는 2.6%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DP 대비해서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네덜란드나 뭐 미국이나 호주 뭐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예를 들면 일시금으로 수령을 해버려서 퇴직연금을 소진해 버린다든가 그런 비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거의 98%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사실은 경제 규모가 비슷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의 이 정도의 차이를 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후에 점점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자살률도 세계 최고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미국처럼 네덜란드처럼 운영을 해야만 나의 노후가 든든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금이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지를 보면은 그 50대 연금 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뭐 국민연금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퇴직연금 10%, 개인연금 18%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비중이 이렇게나 높다라는 거고 국민연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 받을 수 있다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남은 거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농지연금은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낮더라도 미국처럼 운용을 하면 되는데 보험의 68%이 정도를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는 개인연금 상품 비중 이거를 보면은 역시나 구개인연금 보험, 그 다음에 저축보험, 그 다음에 저축펀드가 있지만 연금보험, 변액연금 이런 형태로 보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보험은 수익률을 크게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도 보험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좀
기존에 잘 몰랐던 부분은 해지를 해버리고 손해를 받겠죠.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은 해지를 하고 전부 다 그 투자형, 그 주식형 상품에 계속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내 자산이 불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50대 월간 연금 수령액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개인연금이 국민연금이 거의 대부분이고 개인연금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최고 그 비율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은 조금 다른 게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의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즉, 한 40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연금 부자들은 개인연금이나 이런 퇴직연금이나 이 부분을 잘 운용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수익이 크기 때문에 노후에 연금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미국의 연금 부자들과 우리나라의 연금 부자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고, 우리나라는 연금 빈곤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개인연금과 농지연금의 차이를 한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연금이 32만 명, 그리고 농지연금이 11,000명으로 너무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은 사실 많이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연금 수령액이 농지연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중위수 기준과 그 가운데 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농지연금은 107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은 27만 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구성비 보면은 어느 수령액의 포션이 높은지를 보게 되면은 개인연금은 역시나 25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고 25에서 50만 원 이하가를 합치면 거의 한 70%가 되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농지연금은 보시면 어느 쪽에 가장 많나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서 30.4%고 그 다음이 50에서 100만 원, 그 다음이 2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그 200만 원 이상까지도 넓게 포진해 있고 3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300만 원을 타겟으로 하게 되면은 월 300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차이가 있을 정도로 농지연금은 정말로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농지연금 몇 가지만 준비하면은 월 300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야 되고, 만약에 농지연금으로 월 300 세팅이 됐다 그러면은 너무나 든든해지기 때문에 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바꿔야지 그 일시불로 수령하지 않게 되고, 개인연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형태로 받아야만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든든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농지연금을 베이스로 해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를 해서 연금 형태로 꼭 월 300, 월 400, 월 500 이런 식으로 받아야만 내 노후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야만 내 가족들 그리고 내 부모님들까지도 그 행복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나의 지금 연금 그 준비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